대선을 꼭 32일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한덕수 전 대행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됐는데요. 또 서열 4위인 사회부총리가 국정 운영을 맡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정치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 경랑의 대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전부터 국회에서 법사위가 소집이 돼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무처 차장을 출석시켜서 어제 대법원에서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우선 어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두 분께서 어떤 의견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하무 11홍이라는 말도 있고 건무 11홍이라는 말도 있는데 네. 이 건무 11홍은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말이고 이 하무 11홍은 이제 이재명 지금 후보에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꽃이 열을 못 간다 그 이야기인데. 네.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제 대법에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는 크게 예상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법의 잣대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몰랐죠. 다만 이제 대법의 그 판단 자체가 국민들이 알 권리, 국민들의 이제 가장 기본권인 이 주권 행사에 있어가지고 예. 불확실성을 일찌감치 이제 제거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그 기본권, 이 선택권이 올바르게 판단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대법에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 예. 측면에서 이걸 이제 결국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없는 것이죠. 정치적인 문제는 올고지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에서 어제 대법의 이 최종심 선고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 이걸 이제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네. 어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다.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좀 봐야 되겠죠. 봐야 될 텐데, 이 시간까지 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지지층은 오히려 좀 더 결집하는 양상이 아닌가. 지지층은 예. 이게 좀 너무했다. 사실 대법원 저렇게 9일 만에 저것만도 6만 쪽이라는데 예. 사건 기록만도 너무 저렇게 서둘러서 9일 만에 판결을 한 것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좀 신뢰는 많이 잃었다. 말을 자주 이렇게 뒤집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단점은 모르겠는데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건 원래 저게 출발할 때부터 네. 대장동에 무슨 화천대유인가 하나가 이재명 거다. 몇백억이 거기다가 저수지에 담궈 놓은 거다. 이런 걸로 출발한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게. 예. 근데 보니까는 지금 몇 개가 걸려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저 건을 비롯해서 저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 간발의 차이로 한 측이 저 정도로 가지고 하나 법화를 좀 더 썼니 못 썼니 후원금을 어쨌니 예. 전 너무 전에 같으면은 저 정도 가지고는 네. 문제가 별로 안 될 거고 그러고 선거법에 허위 사실이라고 그러면 여긴 낙선됐는데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에서 얼마나 허위 사실을 많이 얘기했어요.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주가 해가지고 손해는 굉장히 이익을 본 것도 다 나왔고 실제로는
이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그 거짓말을 허위 사실을 그렇게 얘기한 거는 지금 기소도 안 하고 놔두고 예. 이쪽만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앞으로 32일 동안 이 문제가 또 어떻게 이제 대선판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한덕수 이제 전 대행이죠. 대선 출마를 했습니다. 어제 사퇴를 하고 오늘 국회에 오셔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세 가지 정도를 강조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겠다. 3년만 하고 개헌하겠다. 거국내가 구성하겠다는 거 담겼고 그다음에 통상 문제에 집중하겠다. 그다음에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그리고 출마의 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부터 격하게 이제 비판을 했죠. 네. 오늘도 이제 뭐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가지고 뭐 사리 사욕이고 또 이제 노욕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덕수 지금 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저분은 뭐 어찌 보면은 권력과 명예 다 했죠. 예. 그러니까 총리 2번 하고 뭐 이 재상을 한 번도 하기 어려운 건데 2번씩이나 하고 뭐 장관 5개 또 이 정권에 걸치면서도 그런 핵심적인 그런 역할과 요직을 두루 다 선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역량과 능력도 있었고 처신도 결론은 잘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출신이 또 호남인이면서도 역대 뭐 그런 보수 정권에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균형적이고 또 일처리해서 깔끔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분이 정말 뭐 부족함이 없는데도 연령상에도 이렇게 참 대통령에 도전하기는 참 정치판에 뛰어들기는 참 힘든 결정인데 저런 결심을 한 것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초대 총리자 뭐 끝에는 마지막 총리인데 총리로서 국회에서 이제 이 정치를 이제 상대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러니까 이 여소야대 중국을 떠나가지고 지금 국회 제1당이 되어 있는 그런 민주당 중심의 이 과도한 입법 권력이 행정부를 거의 무력화시키면서까지 지금 상권 분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런 이재명 대표 중심의 지금 현재 절대 제1당 민주당의 이런 전행과 형포에 대해서 이걸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의 그 중요한 또 책무 또 조기 대선의 관리자로서의 그 역할 이 부분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문제라 그랬으니까 3년만 하고 또 개헌하고 예. 또 그 개헌된 헌법 가지고 다음 권력에게 정상적으로 이양하고 자기는 국민 통합하고 마치겠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제 평가와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데 뭐 내일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면 이제 뭐 이른바 이제 보수 빅텐트라든지 넘어야 될 그렇습니다. 허들이 좀 있죠. 지금 현재 뭐 다들 뭐 아무래도 이제 한덕수 대행하고 또 국민의힘 내일 후보와 뭐 이 단일화가 쉽게 될 것 같지만은 저 정치 경험으로는 이게 이제 선출된 이 후보의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던지는 그런 정도의 판단 아니면은 저 단일화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탑다운 콘클라베가 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단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게 알겠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어떻게 친구분이시죠? 아니, 한덕수 전 총리께서 원래는 뭐 출마하지 않을 거로 처음에는 좀 예상도 하셨었는데 그 성격이 전혀 이런데 나올 친구도 아니고 저는 지금 좌우지간에 저쪽에서 그 일어나는 일은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봐요. 아니 어떻게 자기 당에서 경선을 해가지고 후보가 내일 결정되는데 또 밖에서 좀 무서워서 우리 더군다나 저게 어떻게 정당에서 국민의힘 해체해야 돼요 저러려면 그거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그러고 저 한덕수 지금 한대행이 저는 자기 의지로 출마한 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
그 옛날에 무슨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그 시절에 압도했잖아요. 그 지지율이라는 게. 누가 와도 그동안 몇 번 조사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에서 조금 높은, 근데 저 높은 것도요, 막상 출마해서 이제 검증이 시작되면은 아마 지금 나와 있는 그동안 경선했던 후보들보다 지지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이런저런 또 이 정치판에 처음 뛰어들어서 이 큰 선거를 치르려고 그러면 이런저런 게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고 제가 12월 달에 계엄 이후에 한번 만났었지만 그때 예. 아니 재판관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 안 하느냐고 하라고 예, 그거는 예. 그리고 그 전에 한덕수 같으면 제가 당연히 그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부터 거부를 했거든요. 예. 그걸 안 했으면 한덕수 대행을 그대로 뒀으면 지금 헌재가 가동을 못 해요. 6명 가지고는. 그 중에 그거 한 사람이 어떻게 6명이 이걸 대통령 탄핵 같은 문제를 다루냐 이랬잖아요. 네. 그럼 못하고 지금까지 헌재가 아무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한덕수란 말이죠. 네.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는 그나마 마은혁 누구야 최상목 예. 대행으로 가가지고 2명이라도 해서 헌재 저런 판결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와서는 또 그 헌재에서 다시 그게 지금 돼 있지만 대통령목 2명을 예. 그때 한 얘기는 이게 소극적인 행사만 권한 행사만 해 적극적인 예. 거 못한다고 그러고 그동안에도 말을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또 그럼 저거는 예. 지금 전 윤석열 대통령의 예. 무슨 빚을 얼마나 졌는지 예. 저 상식적으로 꽤 상식적인 친구였는데 네. 대행이 돼가지고는 완전히 제가 좀 헷가닥했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람이 헷가닥 변해버렸어요. 이제 전 그래서 지금 아마 김문수나 한동훈 누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보다도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게 더 날지도 모르는 사람을 지금 저렇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거기도 전부 좀 헷가닥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총장님께서 웬만하게 저렇게 예. 택한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예. 그래도 상당히 같은 동기동장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것 예. 같습니다. 많으신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오늘도 강원도 직경 지역을 이렇게 쭉 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후보의 저는 국민 그런 대세론을 형성할 수 있는 지지라는 것도 그러니까 대법 같은 경우에 최중심이 남아있을 때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가지고 대법에서 최중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들과 지지자들 높은 그런 지지를 보내줄 수 있지만 사실상 어제 대법의 어떤 선고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은 이거는 이제 유죄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확정은 다만 아니고 앞으로 아직 이제 남아있죠.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제 행량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재상고. 이제 대법에서 저렇게 이제 유죄 선고 파기 한상이 이루어져 버리면 무죄 추정 원칙이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죄가 돼버린 상태입니다. 예. 유죄가 돼버린 상태의 후보를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계속 떠안고 이번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이렇게 인정하고 또 지지를 해야 되는지 이게 국민들이 심각한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타협하지 않는 예. 이 통치 권력하고 과도한 입법 권력이 충돌하니까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불행해졌어요. 이 3년의 역사가. 저는 이 두 분 다 심판과 청산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분명히 헌재에서 심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저 과도한 입법 권력을 국민들이 부여했지만은 네. 간밤에도 보십시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어제 막 화가 나고 개강돼 있는 분위기라도 요 근래 중도로 이렇게 실사구시적 실용주의 이렇게 참 이미지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안정된 통합 앞으로
뭐 이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상당히 신뢰를 부여하는 그런 좋은 뭐 행보였는데 어제 간밤에 또 그냥 한 방에 다 날려버렸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법원에서 이렇게 한해야 될 걸 가지고 왜 국회에 와서 또 합의를 해버립니까? 예. 그 원내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일단 뭐 내일 국민의힘 후보가 뭐 김문수 후보냐 한동훈 후보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빅텐트까지 이제 뭐 또는 단일화까지 이제 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이번 주말이 예. 이제 사실상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황금 연휴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이번 대선판에서의 그런 과연 처음처럼 조기 대세가 그대로 유지될 건지 안 그러면 국민의힘 지금 현재 후보가 이 범보수 진영의 빅텐트를 지금 만들고자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가장 경쟁력이 누가 높은 건지 이게 아마 주말 사이에 모든 게 저는 웬만큼 윤곽이 드러나리라 봐요. 지금 현재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금 저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어제 오늘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50. 그래서 내일 이제 그 뚜껑을 여는 건데.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이제 4강에서 2강 탈락 이후에 홍준표 후보의 캠프의 그 핵심 세력들이 전부 다 사실상 예행적으로는 김문수 후보에게 다갔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늘 전략적 사고를 앞서가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기에 뭐 이 계엄에도 분명히 반대했고 또 탄핵에도 뭐 이분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으니까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높다 이런 판단이 있는데 이걸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무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처음엔 뭐 배신자 프레임인가 갇혀가지고 그 명분은 제일 있는 한동훈 후보가 좀 고전을 하다가 그야말로 우리 김성태 대표 얘기대로 전략적 판단을 하는지 그 치고 올라오대요. 한동훈 후보가 그리고 뭐 거기도 원래 임기는 3년만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뭐 한덕수 대행이 그건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근데 나는 무슨 빅텐트라고 그러는데 그 한대행 국민의힘 이제 어차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해괴망측한 짓을 해가지고 후보 단일화 한 데다가 이제 겨우 뭐 그 워낙 이재명 대표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던 이낙연 전 총리 하나 가는 게 무슨 뭐 빅텐트예요? 그냥 오두막이지. 난 그걸 이준석 개혁신당까지 또 거론하고 글쎄, 있죠. 이제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에 합류를 하면은 그거는 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 빼면은 그거 뭐 학고방도 못한 걸 가지고 빅텐트 했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잠시 뒤에 좀 법사위 현안질이 또 생중계가 있어서 저희는 마지막 질문까지 간단히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그 권한대행 체제가 오늘 새벽 0시부터 정부 서열 4위 사회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지금 대행을 이제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국회에서 한덕수 이제 총리가 이제 사퇴를 했고 그 이후에 사실상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승계하는 그런 순서였는데 어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해서 기왕에 이제 발의가 돼 있었던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상정을 해서 이제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제 스스로 물러나면서 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까지 대행 차례가 돌아가게 된 건데 30일 동안 이제 이주호 체제로 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 좀 조언을 좀 간단히 좀 짧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이제 32일 이제 6월 3일까지 하면은 30일 남은 뭐 이 대행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뭐 안정적인 뭐 이 대선 관리하고 안보상의 문제 생기면은 그래도 대통령 권한 대응으로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주호 지금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는 아예 정치하고는 담을 쌓아 주시길 바라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 근데 어제 최상목 대행 그 탄핵은
그 안에서도 아마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예. 모양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러고 저 선대위를 어쨌든 저렇게 해놨으면 예. 너무 강경파한테 좀 끌려간 좀 실수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